이직을 앞두고 어떤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전편에 이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과 관련한 고민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정보 부족의 이슈와 의사결정의 이슈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직 의사결정은 정답이 있는 고민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지와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에 더 가깝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께는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자TV의 장프로입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은 지방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지주회사의 전략기획팀으로 오퍼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분께는 옮길 직장의 장단점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이지만 경제 수명이 짧아질 수 있고 앞으로 직장을 계속 옮겨 다녀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주회사 전략기획팀으로 가면 유능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뽀대나는 일들도 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같이 커지는데요. 기획 업무 자체는 전문성이 높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인력에 의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기획 업무는 엔지니어 출신 연구 업무에 비해 전문성이 높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대체 인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리며 능력과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옮기면서 하게 될 기획 업무를 은퇴할 때까지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후에는 기획 포지션을 바탕으로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옮길 포지션을 정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커리어 패스라는 동적인 관점에서 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지주회사 전략기획팀으로 가면 해외 법인의 관리자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 관리자 포지션을 목표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투자하면서 진출하게 될 해외 법인의 관리자로 가게 되면 거기서 현지 투자자들과 기술자들을 새로 만나게 될 텐데요. 그들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커리어 패스를 만드는 삶이 만만한 삶은 아니겠지만 리스크 요인을 상쇄할 만큼 매력적인 도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대 복귀 가능성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직에 실패했을 경우 예전 있던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 해도 예전과 비슷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잘 나가는 법관이 대기업으로부터 오퍼를 받아서 이직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봉 몇 억에 높은 직급으로 옮기긴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직에 실패를 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법관은 한번 관두면 재임용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처럼 원대 복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는 이직 의사결정 시 매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거나 그 비슷한 곳에서라도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일단 저지르고 봐도 큰 문제가 없겠지요. 지주회사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승진 1순위의 안정적인 팀장 후보 자리는 아닐 수 있겠지만 원대 복귀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복귀 이후에는 예전 지주사에서 만들어 놓은 인맥을 이용할 수도 있어 보여서 도전해 봐도 손해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분도 새장 속의 새로 살기보다는 위험하더라도 바깥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과정에 발생하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짊어질 각오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직 의사결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지 마음을 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에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 지주사로 이직을 결정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아마존을 설립한 제프 베조스도 잘 나가던 증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의 상사가 48시간만 더 생각을 해보고 그때도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결정하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프 베조스는 내가 지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내 판단이 옳다고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직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명 후회 최소화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자기가 나이 80이 되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게 가장 후회가 적은 삶일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 인터넷이 도래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나이 80이 된 삶을 살았을 때가 가장 후회하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보다 도전을 안 해서 실패도 안 한 삶을 살았을 때 가장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아마존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의 생각 말고 또 다른 기발한 의사결정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민을 하다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동전을 던져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는데요. 동전 던진 결과를 받아들고 그래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왔으니 운명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대로 그냥 시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찝찝하고 미련이 남으면 실제 자신은 그 반대되는 것을 알게 모르게 원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는 동전 던진 결과와 반대로 그냥 과감하게 시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커넥팅자TV의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